본사 두 번째와 결사 부분이죠. 자, 본사 두 번째는요, 관동팔경. 다시 말해서 그 금강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동해안 지역을 유람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 여정,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금강산의 마지막 여정 산영루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망향정까지 쭉 이어집니다. 맨 먼저 동해로 가는 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산중을, 즉 금강산 속에서만 마냥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산중을 마양 보랴. 그래요. 매양, 늘 마냥 이런 게 되는 거죠. 동해로 가자꾸나. 남여 완보하야. 여기서 남여라고 하는 것, 그 옛날 벼슬아치들이 타던 그 소파에 짝대기 두 개 이렇게 붙인 것 같은, 뜩 앉아가지고 하잖아. 그 가마입니다. 가마. 그 옛날 양반들은 등산을 다닐 때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네. 가마꾼들은 죽어나는 거지. 자, 남여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보세요. 신분암시. 남여 천천히 거닐어서 산영루에 올라가니, 산영루 네모치시고, 이게 바로 이제 금강산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산영루에 올라가니 영농 벽계와 수성 제조는 이별을 원한한다. 이 구절 저기 문제 있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보통 이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해서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구절만 육음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해가지고 해설에다가 파격구 이렇게 놨죠? 육음보. 네. 그 다음, 일단 직역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면, 영농은 영롱하게 빛나는 할 때 쓰는 그 영농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벽계, 푸른 시냇물과, 수성,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제조, 제자가 이게 울제자예요. 그래서 울어대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이렇게 된 거죠. 직역하면 그렇게 돼.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파격구는 설명했고요. 동그라미 2번 표현 첫 번째 거 뭐가 있느냐, 주객전도라고 적어보세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시냇물과 그 새들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나랑 이별을 원망을 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대상들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주객 전도된 표현이다. 벽계와 제조가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쉬워하는 것. 두 번째, 즉 표현 2,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그래요. 수사법은 당연히 의인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감정이입, 의인법 적어두시고, 네. 그 다음, 이별을 원망하는 듯, 짜잔. 그 다음, 정기를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요. 그 정기를이라는 구절 또 뭔가 메모를 할 거 있는데, 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기를 떨치니 어쩌고.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위쪽에다 쫙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요 위쪽과 아래쪽이 정서가 달라집니다. 위쪽에서는 아쉬움의 정서였어요. 네, 아쉬움의 정서. 그러나 이 밑으로부터는 이제 흥겨움의 정서로 바뀝니다. 네,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네, 보세요. 이제 정기를 떨치니, 여기서 정기는 여러가지 깃발,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깃발이거든요. 옆에다가 시각적 적어주시고, 떨치니 위세 있게 휘날리니 오색이 넘나들면 오는 듯하고, 고각. 자, 고는 이제 붓고자고요. 각은 필이 말하는 건데, 이건 청각적인 이미지죠. 왜 밴드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관찰사 행차니까. 그렇죠. 고각을 섣분이 바다에 구름이 다 거치는 듯 하구나. 자, 그래서 정기를 떨치니 서부터 시작해서 해운이 다 걷는 듯, 거치는 듯 할 때 다 묶어가지고 따로 뽑아서 정서 해놨죠? 동해로 가는 상쾌하고 흥겨운 마음, 이렇게 적어보세요. 상쾌하고 흥겨운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옆에다가 또 수사법은 대꾸법 쓰셔야죠. 됐지? 네. 그 다음, 명사길 익은 길이, 익은 말이 길이 아니라 취선을 비키시러 나왔는데,
명사길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구조예요.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명사길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짜잔 요 정도로 해서 줄을 그어보세요. 여기서는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산 얘기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다, 즉 동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정기를에서부터는 이제 정서가 바뀌고 명사길서부터는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네, 공간 이동이 있어요. 명사길, 이 명사길은 명자가 밝을 명자가 아니에요. 울명자입니다. 희한하게. 그 사자는 모래 사자고요. 우는 모래? 무슨 말이야?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래가 하도 맑아서 사람이 밟을 때마다 빠지직 또는 빠드득 하면 밟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는 모래라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 지역에 명사십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깨끗한 모래 해수욕장이 십리나 돼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일제 때부터 유명하던 해수욕장입니다. 네, 명사길 익숙한 말이 취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취한 신선을 한 잔 먹고 타고 다니는 거죠. 빚기 싫어 비스듬히 씻고. 그래서 취한 신선 원관념 정철 자신이고요. 신선선자 나왔네. 도교서상이 반영된 구절. 바다를 곁에 두고 이제 해당 앞인 곳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둥지 틀고 살던 갈매기들이 푹 날아올라. 그 꼴을 보더니만 앞에서 금강산에서는 금강대에서 학들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또 자기를 반겨주는 것 같이 이번에는 갈매기가 날아온단 말이야. 갈매기들 대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 난 네 친구라니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보세요. 백구야 날아가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하니?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서 정서 갈매기와 자기가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라일체. 근데 괄호가 좀 길죠. 그래, 무라일체만 쓰지 마시고 무라일체와 같은 뜻의 낱말을 갖다 좀 적어봅시다. 무라일체 또는 주객일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어떤 것도 있나? 물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물심. 예, 물이 객관이고 심이 주관이죠. 이력 한 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와 같다. 네. 그래요.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네 벗인 줄 어띠하니? 자, 구자가 이게 개구자가 아니라 백구 흰 개가 아니라 갈매기 구자입니다. 세 줄짝 붙었잖아 옆에, 그지? 네.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총석정이라는 곳으로 가요.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하니. 총석정은 이제 바닷가 절벽 위에 있는 정자예요. 네, 총석정에다 네모 쳐주시고 백옥루 남은 기둥, 백옥루 남은 기둥에다 이제 길쭉하게 세모 쳐주시고요. 네,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이 원관님 사선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 엄청나게 큰 바위, 그걸 주상절리라고 하던가요? 그 지형이 발달해가지고 바위 기둥이 막 솟아 있어요. 4개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꼭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그 기둥만 남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그 옥황상제가 살던 백옥루에 남은 기둥만 4개가 남아있는 것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원관념 사선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신선선자가 들어가니까 도교서상이 반영된 거고, 백옥루 또 역시 백옥루도 신선사상이 반영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옥황상제가 도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옥황상제가 거처한다는 누각.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그 사선봉을 보니 저게 공수의 성령인가? 공수라는 중국의 이름난 장인이 만들어 놓은 공작물이냐? 아니면 귀부, 귀신의 도끼로 다듬어 놓은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요 구절의 원관념은 뭐냐? 사선봉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 수사법은요. 사선봉 공수의 성령이다 이거지. 은유법, 서리법, 대유법 이렇게 쓰였네요. 네. 대유법은 어디서 쓰였어? 귀부, 귀신의 도끼.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도끼가 공작물, 아니 공작 도구 전체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법, 대유법입니다. 귀부에다가도 대유 적어주셔야 돼요. 귀신의 도끼, 대유. 구태야 저렇게 육면으로 깎아놓은 것은 무엇을 본뜬 것일꼬?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서 있죠? 총석정에서 사선봉을 바라보니까 그 모양이 꼭 백옥루의 육각기둥 같다.
왜 하필이면 조화옹, 조물주는 사선봉을 육면으로 만들었을까? 혹시 이 우주를 본뜬 것은 아닐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여섯 육자가 바로 그거예요. 동서남북에다가 상하까지 포함해서. 자, 봐봐요.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이제 남, 북 하면 요거가 이제 바로 뭐야? 사방이 되는 거잖아. 그죠? 사방.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아래. 상하가 있지. 그지? 그 사방에다가 상하를 더하니까 6가지 방이거든요. 그 6가지 방위가 결국에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우주를 본뜬 것, 온 세상을 본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석정, 사선봉을 바라봤고요.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보조관념만, 은하수, 아니, 은하수가 아니라, 백옥루 남은 기둥. 그쵸? 요, 백옥루 남은 기둥이라고 해가지고서 보조관념만 제시되고, 원관념은 제시 안 됐잖아. 다음, 삼일포라는 곳에서 사선을 추모합니다. 고성을 난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삼일포 네모 쳐주시고, 조금 뒤에 설명 나오는 사선이 사흘 동안 놀았다는 곳입니다. 사선은 누구냐? 밑에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가니? 사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드디어 나왔다. 사선. 단선은 바위 위에 새긴 붉은 글씨입니다. 사선이 새겼다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새겨놓고 자연보호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바위에다가 막 뭐 새기고 막 이러면은 벌금 냅니다. 자, 단서 바위에 새긴 붉은 글씨 뭐라고 썼느냐면 영랑도 남석행이라 해가지고 영랑의 무리가 남쪽으로 가다라고 써놨다 이거죠. 사선은 누구냐? 신라 때 4명의 화랑이래요. 영랑, 남랑, 술랑, 안상 해가지고 이 영랑이 저기 그 속초 위쪽에 호수도 있잖아. 영랑호. 그쵸?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영랑호도 정비를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산책로도 쫙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속초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한번 들러보세요. 남랑, 술랑, 안상 해가지고 이 4명의 화랑이 전부 다 나중에 신선이 됐다라는 전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는고? 여기서 사흘 머물렀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삼일포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죠. 선유담 신선들이 놀았다는 연못 영랑호 드디어 나왔죠. 영랑호 거기에 나가 있는가? 천간정 만경대 몇 곳에 또 앉았던고 해가지고서 몇 군데 더 얘기를 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남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북한 땅이었고 의상대 갑니다. 의상대는 양양이죠. 이러면서 지리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차 타고서 먼 길 여행 갈 때 대부분 게임을 하거나 자죠. 지명도 관계가 없지.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뭐 멋진 곳 있으면 보고 여기가 어디야? 궁금하지도 않죠. 그죠? 보통 그렇더라고. 선생님 딸내미도 그랬으니까. 너무 성급한 일반 아닙니까? 아니요. 학원에서 물어봐도 대부분 다 그렇던데. 자거나 게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유튜브. 가는 동안에. 자, 의상대 양양입니다. 의상대에서 본 일출에 광경했습니다. 이화는 발젖이고, 자, 이화 백꽃이 벌써 졌대요. 접동새가 슬피 울고 있대요. 시가 늦봄이야. 자, 여기서 문제. 아까 금강산 출발할 때, 즉 강원도 가명에서 원주 가명에서 출발할 때 몇 월 달이었어요? 3월달 초봄이었어. 근데 지금 뭐라고요? 접동새가 울고 있대요. 늦봄이야 지금. 못돼도 2달 이상 지금 놀러 다닌 거거든? 1년 12달 중에? 뭐야 이 사람. 그치? 관리가 돼가지고 놀러 다니고 있어. 자, 어쨌든 이화는 발젖이고 접동새는 슬피 울제. 분위기 애상적 적어주시고요. 슬픔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거지. 애상적.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그래요. 의상대에다 네모 쳐주시고 일출을 보려고 일출 동그라미. 네. 밤중에 일어나니. 그렇죠. 일출 보려면 밤중에 일어나야지 뭐. 상운이 지피는 동 육룡이 밭에 난 동. 자, 이것도 뭐뭐 하는 듯 했으니까 직유. 또 문장 구조 같으니까 됐고. 상운은 상서로운 구름. 해 뜨기 전에 붉은 기운. 해가 떠올라기 전에 먼저 붉은 기운이 탁 노을처럼 진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해는 원관념이 임금이 되겠죠. 마구마구 피어나는 듯. 그리고 바다 밑에서 많은 용들이 해를 떠받쳐 올리는 듯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육룡 할 때 이 많은 용들은 원관념이 충신이 되는 거겠죠. 충신들이 임금을 떠받쳐 올리는 듯. 바다에서 떡 떨어질 때 그때는 온 세상이 다 일렁거리더니만
바다에서 뭐가 떠나는데요? 주체는 해죠. 해가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하늘에 높이 치더니 호발. 호는 털어. 몸에 털. 그 다음에 발은 머리카락. 그쵸? 이발 그러잖아. 그치? 호발을 해리로다 해가지고 엄청 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 매우 밝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세 구절 상운이 지피는 동서부터 시작해서 호발을 해리로다까지 뭐라고 적어주세요? 일출의 장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출의 장관. 자, 그래 일출의 장관. 자, 동해안 가가지고서는 해 뜨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본 적이나 있었을까? 그 당시에 고향도 전라남도 동서로 갈랐을 때 서쪽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강원도 땅까지 와가지고 해안까지 와가지고서는 거기 해안가에서 뭘 본 거예요? 이제 일출을 본 거잖아. 일생일대 대단한 풍경을 갖다가 제대로 본 거라고요. 실제로 선생님도 여행 가가지고 수십 번을 갔었지만 실제로 그냥 구름 한 점도 없는 그 바다에서 수평선에서 해가 똑 떨어져가지고 떠오르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다 촬영을 갖다 해왔는데, 그리고 물어봤지. 아침 식사하면서 그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아유 아저씨는 좋겠어요? 사장님은? 뭐가요? 아 이렇게 일출을 갖다가 멋있는 일출을 매일 보고 사는. 매일은요 1년 365일 중에 저렇게 뜨는 거는 채 일주일도 안 된대. 5, 6일 정도도 안 된대요. 진짜 운이 좋아야 그 볼 수 있는 거래. 오 그래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야. 대부분 다 구름이 껴가지고 그 해가 그 물 위에서 떡 떨어지는 게 제대로 보이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영상 보면 많던데. 영상은요 그게 장난 아닌 겁니다. 카메라로 찍는 거요? 이거는 원래 그래.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거기서 텐트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찍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장관을 봤단 말이야. 일출의 장관. 그러면 또 역시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모국어로 설수를 해야 될 텐데 또 역시 중국의 시구절을 끌어옵니다. 이태백의 시구절을 끌고 와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게 이제 이백의 등금릉 봉황대라는 시에서 인용을 해온 것이지요. 일단 정서부터 적으시고, 그 해가 임금을 뜻하니까 구름이 임금의 총명함을 어떻게 가릴까 무섭구나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국지정 적어주시고요. 정서. 그 다음에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니까 원관념이 간신쯤 되겠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네.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 원관념 간신 머물까 두렵구나 하는 거. 그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쉽게 적어놨으니까. 뭐뭐 할세라 하는 것은 뭐뭐 할까 두렵구나 라고 하는 의구형 어미라고 합니다. 의구형이라는 말은요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이 뜻이거든요. 의심할 의자, 두려워할 구자. 그래가지고 의구형 하게 되면 뭐뭐 할까 두렵다 또는 뭐뭐 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훌륭한 19절을 읊었던 시선 이태백을 말하는 거죠. 어디 가고 어디 가긴 죽었지. 해타만 남았나니 훌륭한 19절만 남았느냐. 이 해타 할 때 이 해타가 직역을 하면 좀 더러운 이미지예요. 해는 가래고 타는 침이에요. 그래서 침을 갖다 타액 그러잖아, 그지? 진해 거담제 뭐 이런 진해가 바로 뭐예요? 이 가래를 없애주는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진해 거담제 감기 걸리면 지어주는 약 중에 하나가 해자가 가래입니다. 가래침만 담았느냐. 그러니까 그 작가가 뱉어놓은 가래침, 즉 작품을 말하는 건데 좀 더러운 단어를 썼어. 근데 그거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꿀 수가 없잖아. 중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어쨌든 간에 해타는 훌륭한 시구를 말하는 거고요. 천지간 장안기별 자세히도 하구나. 자, 그 다음 강릉으로 갑니다. 경포 가보겠습니다. 네, 경포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양속했습니다. 제재가 두 가지예요. 호수와 통속. 가봅니다. 사양 현산에 척축을 문이발화 했습니다. 척축은 철쭉꽃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철쭉꽃이 폈다가 떨어져가지고 밟혀 철쭉꽃을 잇따라 밟아서 우계지륜 경포로 내려가니, 우계지륜 밑에 보면 새 기스로 뚜껑을 꾸민 신선이 타는 수레다. 역시 도교사상이 반영된 것. 경포로 내려가니 경포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십리빙환에다가는 길쭉하게 세모를 쳐주실까요? 경포에 가면 경포호가 있죠. 호수. 경포호수를 비유한 말입니다.
10리비만. 그래서 얼음같이 희고 깨끗한 얇은 비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단인데 그 원관념이 바로 이제 경포의 잔잔한 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 옆에다 경포의 잔잔한 수면, 경포호의 잔잔한 수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사법은 운유법. 다리고 고쳐다려 장송, 큰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졌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너무나 잔잔해서 그 바닥에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겠구나. 지금은 모래 안 보입니다. 오염돼가지고. 옛날에는 보였나봐요. 여러분들 그 바닷물도 무진장 맑아요. 네, 동해나 저 남해 먼 바다로 가면 깊으니까 이제 바닥은 안 보이는데, 그걸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그 남해 바닷가 가도 그렇게 물이 맑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데, 그게 다도해니까 여러 섬으로 막혀가지고서는 이런저런 더러운 것들이 껴있으니까 말이에요. 제주도 가면 보여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해안가로 바로 직접 내려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물 밑에 그 바위들, 거기 그 바위에 붙어서 사는 생물들, 그게 그냥 그 수조에 그 담겨 있는 것처럼 그냥 맨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렇게 물이 맑아요. 이때도 그랬을 거야. 오염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포 호수의 밑에 그 바닥에 모래까지 하얀 모래가 다 보인다는 거죠.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그 바닥에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겠구나. 고주 헤라마야, 한 척 배를 닷줄을 풀어서 헤라마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그 호수 가운데 섬이 있고 섬 위에 정자를 만들어 놨어요.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이게 지형을 갖다가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경포 호수라고. 그리고 섬이 있고 여기 정자가 띵 올라서 있고 여기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요게 이제 강문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에서 강문교 건너를 보면 여기가 동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지금 강문교 넘은 곁으로 대양, 바로 동해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이 기상. 자, 조용하구나 영탄법. 이 기상, 주어 소수로가 바뀌었죠. 도치. 활월하구나,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역시 똑같이 영탄, 도치, 그 다음에 앞뒤 순서가 바뀐 건 도치인데, 문제는 문장 구조가 앞뒤가 또 똑같으니까 대구. 그래요. 이도곤 가잔데, 이 경포보다도 아름다운 곳을 잘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고. 그래가지고 일단 경포 호수, 그것에 대한 말을 했고요. 홍장고사랄 헌사타 하리로다. 이놈의 홍장고사, 이것도 재밌는 거죠. 거기다 지금 경포에 정밀미 해놨는데요. 이게 고요할 정, 편안할 밀자. 그래서 고요하고 편안하다, 고요하고 편안한 아름다움을 묘사한 겁니다.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쓴 동인시화를 보면요, 고려 우왕 때 강릉에 박신이라는 사또가 왔는데 그 관기, 기생 홍장이라는 여자랑 로맨스가 피어난 거죠. 근데 둘이 열렬히 사랑하다가 결국엔 이제 박신이라는 사람도 이제 또 뭐 해야 돼, 이제 수도로 가야 되잖아, 임기 끝나면. 그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홍장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근심 걱정이라 이거죠. 관기니까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느닷없이 쫄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사또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홍장이 사또마님과 헤어지는 게 슬퍼서 경포 호수에 몸을 던졌다고 하래요. 뭐라고? 몸을 던져? 그래서 죽었다고 하래요. 이랬거든. 살아있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겠지만 죽었대잖아. 상심에 빠져서 또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쫄다고 들여오더니만, 그래도 사또님 가시는 날 파티라도 좀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한 자리 마련했으니 오시지요 해가지고서는 그 경포 호수의 섬에 정자에서 이별 파티, 송별회를 갖다가 준비를 한 거예요. 기분도 안 나는데 그냥 주는 술이나 받아 먹고 있는데, 이제 물안개가 설멀설멀 올라오더니만 안개 낀 곳 저쪽에서 웬 음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만 배가 한 척 삐끄덕 삐끄덕 온단 얘기지. 그리고 보니까 웬 선녀가 하나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홍장이더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죽었다던 홍장이 나를 보러 왔구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점점 오더니 이게 산 사람이야? 그 쫄따구들이 그 사또를 한번 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가지고 또 열렬히 그 다음에 생략. 자, 하여간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곳에서 그런 난잡한 일이 있었다니 하고서는 책망을 하는 것이죠. 헌사타 하려다, 너무 야단스럽다고 하리로다. 짠, 그래놓고요. 다음 맨 밑에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을시고, 풍속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풍속에다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호수, 경포 호수와 그 다음에 이 풍속이 중심 제재예요. 풍속이 좋기만 하구나, 좋기도 좋구나 해가지고 수사법, 영탄법 적어주시고, 그 근거는 뭐냐, 그 뒤에 보면 절효정문이 골골이 벌어지니, 절효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효자, 충신, 연력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큰 문이에요. 홍살문 같은 거. 왜 그 능 같은 데 가보면 빨간 기둥으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 그지? 바로 그런 식으로 연려문, 충신문, 효자문 해가지고 동네 어귀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효자가 어떤 효자인지, 연려가 어떤 연려인지, 충신이 어떤 충신인지 그것을 기록해 놓는 비석을 세워 놓잖아. 그리고 비석을 또 보호하는 비각을 만들어 놓고, 조그맣게 건물 같은 거, 가건물 같은 거 기와로 올려가지고, 그죠? 만들어 놓고, 그 한 세트를 갖다가 이제 절효정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고을마다 여기저기 많아. 그만큼 충신, 효자, 연려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고 하겠구나. 이것도 중국 고사예요. 비옥가봉. 요순시대 때 전설상의 성군들이죠. 사람들이 하도 착해가지고 모든 집에 다 벼슬을 줄만하다라고 해서 비옥가봉이다, 이런 말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비옥은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 가봉 모두 벼슬에 봉할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태평성대라는 얘기죠. 태평성대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고 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강릉에서 더 밑으로 내려서 죽서루 이렇게 됐습니다. 삼척으로 왔어요. 진주관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자, 죽서루에다가 뭐 해주시고 네모를 쳐주시고요. 50천 날인물이 50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50천은 이제 죽서루 밑으로 흐르는 냇물이에요. 네. 개천, 냇물, 강. 강은 좀 큰 규모지만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근데 그 50천 내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정서 적어보세요. 연군지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서쪽이 낮고 동해가 높은, 동쪽이 높은 이런 구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태백산맥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정철은 이쪽을 다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게 모든 물들은 다 동해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지. 근데 임금님은 이쪽에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에 비친 태백산맥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임금님께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 아부도 이 정도면 뭐 거의 신의 경지죠. 그잖아, 그지? 아, 어떻게 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서 거기에 비친 이런 산 그림자를 갖다가 님께 보내고 싶다라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겁니다. 아부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봐. 하여간 아부의 귀재, 황제병, 뭐 여러가지 문화적인 사대주의자, 아주 안 좋습니다, 느낌이. 하여간 차라리 한강의 목멱, 이 목멱이 이제 남산의 옛날 이름이에요. 목멱산. 다케하고 싶구나. 그 다음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은 못쓸미니, 이랬습니다. 왕정은 관리, 이 여정. 유한 언젠가는 끝내야 할 것이고, 풍경은 못쓸미니, 싫고 밉지 않으니, 유회 그윽한 회포도 하도 할샤, 객수도 둘 데 없다. 객수도 동그라미. 중심 제재가 또 하나 나오죠. 객수. 우리 아까 철원에서 금강산 들어가기 전에 철원에서 그 객수를 느낀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객수를 느끼는 거예요. 둘 데 없다.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선인을 찾으려 단일에 머무살까, 이랬습니다. 직역을 먼저 해볼게요. 선사는 신선이 타는 뗏목이에요. 한무제 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선사를 타고 뗏목을 타고 은하수에 올라가서 직녀를 만나고, 직녀가 작업하던 그 배틀에 그였던 도를 갖다 얻어왔다는 고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음 여정인 울진의 옛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진의 옛날 이름도 선사였다. 그래서 수사법은 중의법이 되는 겁니다. 중의법. 한 단어가 두 개의 뜻을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 두는 북두성과 견우성을 말하는 거고, 향할까? 근데 향할까 해도 되는데 향하살까 이러는 거, 살을 사입한 것은 음수율을 고려했기 때문이겠죠. 음수율 고려 적어주시고, 아니면 선인을 찾으려 단열에 머무살까? 단열은 고성 남쪽에 있는 사선이 놀았다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왕정에서부터 지금 머무살까까지 네 구절, 이 전체가 다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지금 동해안 쭉 내려왔어요. 여기 이제 포항 있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친다면, 지금 여기 삼척까지 내려와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척까지 내려와가지고, 자, 선사로 얘기되는 울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성 남쪽이니까 저 위쪽으로 다시 훑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야. 이쪽 길을 갈 것이냐, 다시 한번 훑어올 것이냐. 근데 여기 울진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경상북도 땅인데 그 당시에는 강원도 땅이었나봐. 울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빼박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원주로 가야 되는 길이야. 마지막 코스란 얘기죠,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가기 싫은 거야. 일로 갔다면 바로 일로 가야 되니까 일로 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훑어 내려올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지도 여행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선사로 표현된 울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혹은 단열로 갈 것이냐. 자, 그 밑에 빈칸 길게 놔뒀죠. 뭐냐면, 이게 결국에 뭐냐면 관리로서의 본분과, 적어보세요. 관리로서의 본분과 자연인으로서의 욕구. 좋은 경치, 멋있는 경치 또 한 번 보고 싶은 거. 자연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갈등,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네, 관리로서의 본분과 자연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망양정 왔습니다. 망양정에서 파도를 보는군요. 망양정은 울진이에요. 이 울진으로 온 겁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망양정에 옳은 말이, 망양정 네모 쳐주시고, 옳은 말이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하는 말이가 아니에요. 그냥 옳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 옳으니, 올라가서 하는 말이 아니고 X,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는 말이 해놓고 X.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옳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짜잔. 그래요. 망향정에 올라가서 딱 아래를 보니까 수평선 탁 보이고 가로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밑에 정서 적어보세요. 일망무제. 한 번 바라봄에 무제,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 눈앞이 탁 트여가지고 풍경이 거칠 게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 가뜩노한 고래, 여기다 세모 쳐주시고요. 원관념은 파도입니다. 수사법은 은유법이고요. 즉 가뜩이나 노한 고래를 누가 놀래켰길래 저렇게 물을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군한지고, 파도가 너무 비치고 있었나봐. 그거를 갖다가 바다 밑에서 고래가 요동을 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또 은산을 꺾어내, 은산도 세모. 육합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자, 여기서 은산 원관념 파도죠. 자, 은산에 대한 수사법은 은유법이고요.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내리는 듯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사법,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내리는 듯, 바로 밑에 있는 구절에 수사법 빈칸에다가 직유 쓰시고, 은산의 원관념은 파도,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백두파라고 해가지고 수사법 빈칸에다가는 은유 써주시고, 또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사이고, 백설도 세모 쳐주시고, 5월 장천, 드디어 5월이야. 아까 춘삼월에 갔는데 석 달 놀았어. 석 달. 1년에 4분의 1을 놀러 다닌 거야. 심하죠? 그리고 월급은 받아 먹었을 거 아니야. 월급 루팡, 그죠? 5월 장천에 백설은 또 무슨 일인고, 백설 원관념 역시 파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도의 비유어가 3개가 나온다는 거. 가뜩노한 고래, 은산,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백설. 물론 수사법은 은유법이죠. 자, 이래가지고 파도를 봅니다. 아재. 그 다음 드디어 결사 마지막 부분 왔어요. 짜잔. 망향정에서 볼 게 파도하고 또 그다음 바다하고 또 뭐가 있어? 월출이 있습니다. 월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향정에서의 월출 감상 일어났죠. 제재가 또 두 개입니다. 아니다, 하나군요. 명월이나 달이나 결국 달이잖아, 그지?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밤이 되면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기 직전에 잠잠해진다 이거죠. 부상지척에서, 부상은 해 뜨는 곳입니다. 원래 그 뜻이 부자가 도울 부자예요. 상부상 조할 때 도울 부자. 상자는 뽕나무 상자입니다. 그 해 뜨는 걸 도와주는 뽕나무가 있다는 거지. 신성한 뽕나무가. 뭐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나 봐. 근데 해 뜨는 곳 근처에서 달도 뜬다 이거죠. 초딩 애들한테. 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지. 그럼 달은 어느 쪽에서 뜨고 어느 쪽으로 질까? 그럼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그래. 왜? 애들은 관념적으로 해하고 달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지구 자전 방향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같이 따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거죠. 어쨌든 그 달도 해 뜨는 곳 근처에서 뜬단 말이야. 그래서 부상지척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부상은 동쪽 끝에 있는 해 뜨는 곳. 그래요. 그리고 해 뜨는 곳에 반대말이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문제 잘 나왔어요. 예전에는 함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라앉는 곳, 가라앉을 함자, 함몰하다 막 그러잖아, 그지? 함지, 이건 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요. 해 뜨는 곳 근처에서 명월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중심제재 서광천장. 서광천장에다는 길쭉하게 세모. 보이자마자 숨어버리는구나. 서광천장은 길게 뻗친 상서로운 달빛입니다. 은유법이죠. 보이자마자 숨어버리는구나. 내가 월출을 봐야 되는데 달이 안 보이네. 아까 낮에 파도가 셌다는 걸로 봐서 날씨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서 달이 안 보인 거지. 그래서 시간 때워야지 이제 달 보일 때까지.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죠? 나 같으면 뭐 오늘 만날이야? 내일 보면 되지. 근데 이럴 텐데 그것도 아니야.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이 옥계는 이제 망향정으로 오르는 계단쯤 되겠죠. 수사법 아름답게 표현한 거니까 미화법 그렇게 적어주시고. 계명성 돋도록. 계명성 금성입니다. 비너스.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금성은 하루에 2번 보이는 거. 언제? 해 뜰 때와 해질 때. 계명성이 돋도록. 그럼 언제야? 해 뜰 때까지 밤샌 거야 지금. 이거 민폐다. 왜? 양반이 밤샐 때 그냥 밤만 새겠어? 출출하구나. 그럼 먹을 거 대령해야죠. 뭐 하구나. 그지? 여러 사람 민폐입니다. 물론 양반이니까 민폐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꼿꼿이 앉아서 바라보니. 그러면 주렴을 고쳐 걷고서부터 고쳐 앉아까지 바라보니. 그래, 거기까지는 무슨 태도야? 경건한 태도 적어주시고. 백년화 한 가지를 백년화 세모 쳐주시고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주셨는고? 이 백년화가 바로 이제 또 원관념이 명월입니다. 수사법 은유법이죠. 누가 보내주셨는가? 누가 보냈겠어? 조무주가 보내준 거지. 조하오. 이렇게 좋은 세상 남들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자, 여기서 무슨 정신이 나타나는 거야? 애민정신이 나타나는 거야. 자, 거기 애민정신 적어보세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죠. 네, 다 보여주고 싶구나. 그리고 유화주를 가득 부어서 달달여 물온말이. 자, 물온말이 요거 해서 물은이가 아니야. 이번에는 물어본 말이야. 선생님, 바로 위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며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왜냐? 차이는 뭐야? 이거요. 옳은 말이, 물은 말이. 차이점 뭐가 있죠? 차이점 요거잖아. 요건 붙였었어. 요건 띄어쓰고. 붙였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하나의 엄이라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수식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옳으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띄어쓰게 되면 물어본 말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묘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맥적으로 달달여 물은
말이 해놨으니 물어본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설은 그 누구더냐? 영웅 어디 갔어? 영웅 이태백이 죽었지. 저 세상 갔지. 사설은 그 누구더냐? 자, 요거 영웅은 어디 가면 사설은 그 유련이 요 밑에 정석어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칸만 써놨네요. 그래요. 거기는 뭐라고 쓰느냐면 정철이 달에게 물어본 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정철이 달에게 물어본 말. 아무나 만나서 만나보아 옛 기별 옛날 소식 물어보고자 하니. 근데 말이야, 영웅하고 사선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옛날 소식 물어보려면 가능한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일단 그 사람들이 살아나든가 아니면 지가 죽든가 둘밖에 없잖아. 근데 죽긴 싫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은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나중에 자기 죽을 때 기약해야지 뭐. 그러니까 뒤에 뭐라래? 선산동에 갈 길이 뭐도 멀자. 그 사람들 다 저 세상 가 있는 사람들이죠. 너무 멀다. 나중에 가봐야지.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지.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거야. 퉁치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결국 달 봤잖아요. 참. 달다려 물어말이 할 때 달에다 동그라미 또. 쏘리. 죄송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재밌는 게, 자, 중심 제재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달, 두 글자로 표현하면 명월, 세 글자 비유 백년화. 그러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심 제재를 나타내는 말이 세 개나 있었어요. 물론 네 글자도 있었지. 서광천장. 이거는 달은 아니고 달빛입니다. 달빛. 자, 그 다음 밤샜잖아. 낮에 뭐 해야 돼? TV 자야죠. TV 자야죠. 그죠? 자다가 꿈 꿉니다. 무슨 꿈 꿔요? 신선 꿈 꿔요. 신선이랑 대화하는 꿈. 근데 거기서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죠. 꼴 때립니다. 자, 봅시다. 꿈속에서 신선과의 만남. 제재가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꿈과 술. 꿈은 낭만적인 제재, 술은 풍류적인 제재. 송근을 베어 누워. 송근은 소나무 뿌리인데, 설마 관찰사 도지사가 너 숫자처럼 소나무 뿌리 베고 자겠어? 소나무로 만든 목침 베고 자는 거지. 베고 누워서 풋잠을 얼핏더니 꿈의 한 사람. 이 꿈의 한 사람이 바로 신선이야. 날다려 이런 말이 여기도 띄었었죠. 이런 띄고 말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 다음에 묶은 네 구절이 결국 전부 다 신선이 정철에게 한 말이죠.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대는 상계의 진선이라. 하늘나라에 진짜 신선이었대. 신선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정철에게. 그대 누구를 지칭하는 거다? 정철 자신. 네, 모르랴. 내는 누구야? 신선이죠. 그런데 신선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당신 말이야, 하늘나라에 진짜 신선이었어. 근데 신선 자격시험 같은 게 있었대요. 황정경이라고 하는 도교의 경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읽어야 되는데 한 글자 딱 틀려가지고 인간 세계로 귀양온 신선이란 얘기지.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어차피 죽으면 다시 신선 세계로 올라올 존재니까 인간으로 살 때는 그래 인간의 임무에 충실해라 이거지. 즉 관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임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신선세계로 오시게나.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올까요? 그 소리를 듣고, 꿈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다시 이제 울진 여기서 어디로 갈 마음이 생겼다? 원주로 가서 임무에 충실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괜히 끼워놓은 게 아니야. 여기다가 그대를 내가 모르래.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자, 여기서 인간, 이건 휴먼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고전에서 인간은 대부분 세상의 뜻이었어요. 인간 세상. 왜? 인생 세간에 준 말이거든. 그러니까 홍익인간 할 때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야. 널리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지. 자,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려고 하느냐? 우리는 신선을 뜻하는 거죠. 잠깐만 가지마. 이 술 한잔 먹어봐. 띠링. 술 동그라미 쳐주시고. 참, 두 번째 구절에 꿈의 한 사람이 할 때 꿈에다 동그라미 치셨나요? 안 하셨으면 꿈에다 동그라미 칩시다. 꿈도 중심제재니까. 이 술 한잔 먹어보. 술 빠지면 얘기가 안 돼.
그래 그대를 내모르랴 이 술 한 잔 먹어보까지 신선이 정철에게 한 말입니다. 적어보세요. 신선이 정철에게 한 말. 신선이 꿈에 나타나 정철을 위로한 부분이다. 그렇게 쓰였죠? 교재. 당신은 어차피 인간 세계를 떠나게 되면, 즉 죽게 되면 우리 신선 세계로 올라올 신선이야.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더 이상 신선도로, 즉 유람 다니는 거 그만두고 관리로서의 본분이나 잘 수행하다가 나중에 신선 세계로 올라오게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빈칸, 즉 자 요거 관리로서의 본분과 자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의 갈등을 뭐 했어요? 해소했어요. 짠! 그 긴 빈칸에다가 요걸 적읍시다. 관리로서의 본분과 자연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의 갈등 해소. 의 갈등 해소. 이래야지 말이 부드럽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주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국자, 즉 국자 닮은 북두칠성을 딱 끼우려가지고 바닷물을 퍼주네. 자, 이거는 말이죠. 수평선에 북두칠성이 딱 걸쳐 있었나봐. 창해수 부어내어. 자, 여기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 부어내어 하는 부분에 정서, 호탕한 풍류 적어주시고, 북두성은 북두칠성, 국자를 뜻하는 거고, 창해수는 바다, 수를 뜻하는 거죠. 지가 먼저 먹고 저는 신선이겠고, 날 먹이거늘, 날은 정철 자신을 지칭하는 거겠고, 서너잔 기울이니 화풍이 습습하여. 자, 화풍은 바람입니다. 봄바람. 네, 화풍이 습습하여 산들산들 불어와가지고 양에 내 두 어깨를 취하더니 신선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어떻겠어? 붕 떠오르는 거죠. 이제 비몽사몽간에 잠 깰 때가 됐나봐요. 양액을 취하더니 지켜드니. 자, 관련 한자성어 또 있습니다. 우화등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개가 돋아가지고 신선세계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화등선. 기두자, 오를 등자, 신선선자. 그래, 화자는 되화자고. 그래요. 우화등선, 날개가 돋아올라서 신선세계로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양액을 취하더니 구만리 장궁에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짜잔. 여기서 이제 신선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지가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골고루 나누어서, 즉 당신이 준 술 말이야, 사해에 골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들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제야 다시 만나가지고 또 한잔합시다. 차, 여기서 말이죠, 요 세 구절은 정철이 신선에게 한 말이죠. 적어보세요. 정철이 신선에게 한 말. 정선은요, 모든 사람 다 취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애민정신이지. 애민정신 적어주시고, 관련 한자성어. 그래요. 선우후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해설이 있습니다. 네. 범중엄이 악양루기에서 한 말인데, 군자는 선우, 남들보다 먼저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후락, 남들이 다 즐거워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래가지고서 군자의 참다운 자세를 갖다가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그래, 그래서 남들 모두 다 즐겁게 당신이 준 술, 신선이 준 술 마시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나도 마시겠소, 뭐 이런 소리죠. 말 끝나자마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학 타고 공중에 올라간 건 누구야? 신선. 정천 올라가면 난데, 그럼 죽는 거니까. 정천은 살아가지고 이 작품 남겼잖아. 공중 옥소설이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서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도 모르는데 끝이 늘어 이알리. 짜잔. 근데 바로 명월이야. 아니, 낮에 잤다며 눈 떠보니까 명월이 떴어. 한낮 밤 될 때까지 계속 잔 거야. 명월이 천산만락에 아니 비친 데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명월이 천산만락에 아니 비친 데 없다. 가사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뭐와 형식이 같다?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습니다.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그래서 가사와 시조는 서로 상보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 다음 명월이 하는 구절, 시조와 똑같이 마지막에 첫 음보는 항상
삼음절로 가야 된다는 거, 그죠? 명월이 상징 의미는요. 아이, 달빛이 온 세상에 비친다는 것은 임금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결국엔 임금의 은총 적어주시고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데가 없구나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자 밑에도 빈칸이 있네요. 자 여기다가도 또 뭘 적어야 돼? 동해안 여정을 갖다가 또 적어드리려고요. 적어드릴게. 보세요. 자 동해안 여정은 이제 바닷가니까 낚시에다 연결지었어요. 총 3일간의 낚시 경기에서 잡은 것은 죽은 망둥어 한 마리뿐. 짠.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총은 눈치채셨겠지? 총석정 3일 3일포 의상대 짠 경포 죽서루 망양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또 요렇게 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네, 요래가지고 좀 길었죠? 관동별곡 자체가 무지 길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자세한 거는 댓글로 질문들 해주시고요. 받아 적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동영상 시청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스톱 시켜놓고 메모하고, 잘 안 들리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가지고선 다시 돌려보고 막 이래야 돼. 그럼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복습하는데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 이 작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깨우치게 되면 웬만한 가사 작품은 그냥 술술 읽힐 겁니다. 소설책 읽듯이 여러 번 줄줄줄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현대국어로 옮길 수 있을 정도면 고수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총 3일간의 낚시 경기에서 잡은 것은 죽은 망둥어 한 마리뿐 해가지고 여정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또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